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물건으로 보겠습니다. 고양시 일산에 나와 있는 아파트입니다. 전용이 28평이므로 적지 않은 평수입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5억 5천인데 한번 유찰되어서 3억 8,500만원입니다. 자, 이 물건은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사용 승인은 2013년도고요. 자, 다른 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등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근저당의 말소 기준 권리이고, 이 이유는 전부 소멸사항입니다. 자, 그런데, 보다시피, 이 물건에는 세입자가 있습니다. 자, 세입자를 봐보시면, 세입자 강씨가 있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거 임차권을 승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7월에, 전입을 했고, 보증금액은 3억 3천만 원입니다. 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권을 승계를 해서 3억 3천만 원으로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승계를 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먼저 지불해주고 그 채권을 승계를 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돈을 달라고 배당 요구를 항하고 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눈여겨보는 건 이겁니다. 자, 이 물건은 2018년도에 전입을 했는데요. 세입자는 이 물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2016년도 근저당입니다. 즉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자, 근저당의 채권 최고액이 얼마예요? 3억 4,560만 원이라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적지 않은 금액이 있는 상태에서 3억 3천만 원이라는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일단 이거 두 개 합친다면 단순하게 합치면 6억 7,500이 되는데, 물론 실제 청구 금액은 적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물건의 감정평가 금액이 5억 5천인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금액이죠. 자, 그러면 이 물건이 도대체 2018년도에는 어느 정도였길래 이렇게 근저당이 적지 않은 근저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억 3천만 원의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한번 과거를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서 잠깐 봐보겠습니다. 자, 사이트를 제가 띄워놨는데요. HUG죠? HUG 사이트에 가시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눈여겨보는 거는 이겁니다. 지금 현재 사이트에 올라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있는 많은 내용 중에 저는 가장 눈여겨보는 건 이겁니다. 자,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 선순위 채권 플러스 전세보증금을 합치면 주택가격의 10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요. 사실 선순위 채권이 예를 들어 1억이고 전세보증금이 1억이면 주택가격이 2억이라면 전세보증금을 보장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2억짜리 집이 좀 떨어졌다, 1억 9,800이 됐다, 예를 들어 1억 9천만 원이 됐다, 그러면 1,000만 원은 손해보는 거잖아요, 전세보증보험이. 자, 어쨌든 이거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어떻게 가정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떨어지지 않는다고 일단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선순위채권 1억이라면 전세보증금 1억이고 주택가격 2억이라면 이게 성립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 물건에 한번 이 주택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어디에 나와있냐? 이 사이트 그대로 밑으로 내리시면 됩니다. 그럼 다 나옵니다. 자, 가격 정보를 정하는 기준은 과거부터 이 기준은 그대로 변경이 없이 똑같습니다. KB 시세, 그 다음에 부동산 테크 시세, 이 두 개 중에 선택 적용하고요. 이 물건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최저층 상한가 하하가의 선수율 평균 적용하고 아파트 최저층 주거용 오피스들은 하한가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한가 하한가의 산술 적용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두 개의 시세가 없다 그러면 해당 세대 등기부등본의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이라고 보게 됩니다. 자, 이 물건 먼저 KB 시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KB 시세를 제가 띄워놨거든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일산, 두산, 위브, 더 제니스 맞습니다. 봤더니 이 물건은 94.44입니다. 산술 적용이라고 했으니까 이 하위와 상위를 산술 적용하면 거의 이 금액입니다. 6억 1천 정도 되는 거죠. 자, 6억 1천이라고 한다면 이 물건 이거보단 높게 평가되죠. 그렇다고 합시다. 자, 그렇다고 해도 3억 4,500하고 더하기 3억 3천을 한다면 6억 7천이 넘어가죠. 아무래도 금액이 더 크잖아요. 지금 두 개 합친 금액이 실제 청구 금액이 실제 원래 채권 금액이 적으니까 그거 비교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채권 최고액으로 당연히 채권적으로 비교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 6억 6천으로 볼 수 있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이거는 현재 시세입니다.
과거 시세를 봐야 되겠죠. 당연하죠. 자, 과거를 보려고 했더니 국민은행에는 KB시세는 과거 시세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한국감정원도 확인을 해봤더니, 부동산 테크를 들어가서 확인해봤더니, 자, 보다시피 여기도, 두산 이브 더 제니스라는 곳을, 시세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당연히 그러면 뭘 봐야 되겠어요? 실거래를 확인해야 되겠죠? 만약에 1번, 2번이 아닌 경우에는 실거래를 확인한다고 돼 있잖아요. 1년 이내 매매가. 그래서 실거래 매매를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 물건, 두산, 위브 더 제니스가 맞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 130A입니다. 갖다 대면 나오죠. 이게 94,443이므로. 그래서 이 물건의 세입자가 들어올 때 당시 언제죠? 2018년 7월에 들어왔는데 6월달에 확정일자에 있는 거 보니까 그 전에 계약을 했겠죠. 2018년 6월 전일 겁니다. 그래서 좀 확인해봤더니 2018년 6월이면 이 정도죠. 이 중간입니다. 그럼 이 중간에 시세는 얼마인가요? 5억 5천, 6억 초반입니다. 넘어갈 수 없는 금액이요, 이게. 자, 많이 잡아봐야 6억, 한 3천. 좀 되겠죠? 6억 3천? 6억 3천 정도 되는 거죠? 6.3억 정도가 많이 잡은 금액입니다. 6.3억. 그렇다면, 앞에 선순위 근저당이 3억 4천5백이 있으므로 6억 3천?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 3억 3천이라는 금액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잡을 수 없는 금액인데 잡혀졌습니다. 어떤 원인들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방금 아마도, 방금 했던 이거에 아마 3번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150%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공시가격에 150% 한다 하더라도, 보다시피 실거래가 떡 하고 있으면, 당연히 그 금액 이상으로 해주면 안 돼요. 당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해버리면,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어야 되는 주택임차권이 임차권이었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해 줌으로 인해서 자 무슨 일이 생기냐? 자 세입자는 좋죠. 왜? 이렇게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세입자로 3억 3천만 원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차피 세입자는 뭐예요? 보증금 보호가 다 되므로 문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쵸? 그냥 바꿔 나가면 되니까요. 그러면 HUG는 어떻게 되나요? 이 돈을 받기 위해서 경매로 넘겼지만 실제로 배당받는 금액은 감정가 5억 5천밖에 안 되잖아요. 이때도 아무도 입찰하지 않아서 떨어졌는데 1순위 근저당 다른 비용은 경매 비용이고 당해서 다 때려치고 한다고 하더라도 1순위 경매금이 2억 9천만 원, 약 한 3억 정도 되는 금액을 배당하고 나면 나머지 2억 얼마가 남을 거예요. 2억 얼마. 그러면 세입자 보증금 3억 3천을 전부 회수를 못하죠. 회수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다. 제가 기사를 잠깐 찾아봤는데요. 자, 이런 기사가 많이 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미수의 회수액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대입변제에서 미수 회수액 2,934억 원. 자, 이 돈이 다 무슨 돈이 이 돈이 있다? 이 돈이 다 세금이잖아요, 세금. 이게 좀 말이 돼요, 이게? 이거 세입자를 도와준다고 해서 이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시세보다 낮아야 되는데 시세만큼 하고 있거나 또는 시세를 좀 잘못된 금액으로 평가를 하다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더 높은 금액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전세 금액이 3억 3천이라는 큰 금액을 빌려주게 되는 보증을 해주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요즘에 이거 정말 문제가 정말 커지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아파트인데요. 요즘에 빌라가 정말 큰 문제들이 생기고 있어요. 빌라 시세는 예를 들어 1억인 경우에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전세보증보험에서 1억 3천을 보호해줍니다. 1억 3천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주인 입장에서 어떻게 나요? 이 1억 3천을 전세를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벌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요즘에 한참 그런 문제가 많던데요. 명의를 넘겨버려서 명의를 받고 이 사람은 명의 그냥 날려버리는 그 사람이 한꺼번에 수십 채 수백 채를 가지고므로 인해서 전세보증보험으로 인해서 1억 3천만 원으로 세입자는 전부 다 회수를 하지만 그렇지만 이 돈은 결국은 다 세금으로 메꿔버리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들이 지금 계속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말도 안 되게 책정을 하고 있는 너무 말도 안 되게 이거
정작 이 금액 지금 이 뭐 2,700 얼마라고 하는데요. 아직 멀었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아직 터지지 않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물건 보이면 저는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